여러분, 지금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도쿄 시내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 평소보다 무거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간다고요? 한 교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치적 논란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교장의 발표는 간단했습니다. 올해 수학여행은 한일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으로 떠난다는 것. 하지만 교무실의 반응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구석에 앉아있던 한 여성 교사가 있었습니다. 캐롤라인 타일러. 영국에서 온 30대 후반의 영어 교사였죠. 그녀는 조용히 앉아 동료들의 경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 역시 한국에 대해서는 막연한 거리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캐롤라인 선생님께서 인솔을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교장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외국인 교사시니까 좀 더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캐롤라인은 원하지도 않았던 한국행 인솔 교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번 여행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한 장의 3분짜리 영상. 그것이 일본 전체를 뒤흔들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편견과 진실 사이에서 한 교사가 발견한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캐롤라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저는 그때까지 일본에서 5년간 영어를 가르치며 나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외무성장학금으로 일본에 유학을 온 뒤 이곳이 마음에 들어 정착을 결심했거든요. 평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성격 탓에 동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냈죠. 그런데 그날 교장 선생님의 발표는 정말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올해 수학여행은 한일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일환으로 한국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순간 교무실이 술렁였어요. 옆자리에 앉은 나카무라 선생님이 즉시 손을 들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그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한일 관계가 복잡한 상황에서 학생들을 데려가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저도 내심 동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는 것은 많지 않았지만 일본과의 관계가 복잡하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걱정은 이해하지만 이번 기회에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며 국제적인 감각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장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학부모님들이 반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마다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거든요. 캐롤라인 선생님께서 인솔을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외국인 교사시니까 좀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제게 이런 역할을 맡기시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된 상황에서 거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좋습니다. 선입견 없이 볼 수 있잖아요. 결국 저는 어영부영 한국행 인솔 교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교무실을 나서면서 든 생각은 복잡했어요. 사실 저 역시 한국에 대해서는 막연한 거리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뉴스에서 보는 정치적 갈등들, 그리고 일본 동료들이 가끔 내비치는 미묘한 표정들, 그런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선입견이었죠. 집에 돌아가서 한국에 대해 검색해보기 시작했습니다. K-팝, 드라마, 김치, 대부분 피상적인 정보들 뿐이었어요. 정작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학부모 설명회 날이 되었을 때 예상대로 반대 의견들이 쏟아졌어요. 왜 하필 한국이어야 합니까? 한 학부모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도 많은데 굳이 민감한 곳을 선택할 이유가 있나요? 저는 그저 듣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확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교장 선생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더욱 필요한 교류입니다. 편견을 깨고 직접 보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여행은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출발 전까지 저의 마음은 내내 불편했어요. 과연 이 여행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까? 혹시 문제가 생기는 않을까? 그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이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 가장 큰 부담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예상과는 다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저희를 맞이한 것은 깔끔한 AI 안내 로봇이었어요. 일본어로 유창하게 인사하더니 영어, 중국어까지 번갈아 가며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우와 하고 탄성을 질렀어요. 선생님,
저희 학교 로봇보다 훨씬 똑똑해요. 타나카가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놀랐어요. 공항의 시설이나 시스템이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현대적이었거든요. 화장실은 일본 못지않게 깨끗했고 안내 표시는 여러 언어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입국 절차를 마치고 나오니 현지 가이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민수라고 소개한 30대 남성이었는데 일본어 실력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한국 여행을 담당할 김민수입니다. 일본에서 2년간 공부했어서 일본어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발음도 거의 원어민 수준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이 이렇게 일본어를 잘할 수 있구나 싶었거든요. 버스에 올라타면서 김민수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혹시 불편한 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여러분이 한국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선입견이 살짝 흔들렸어요. 뉴스에서 보던 정치적 갈등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창밖 풍경을 보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흥미로웠습니다. 생각보다 깔끔하네요. 사토가 중얼거렸어요. 고속도로 표지판이 되게 깨끗하고 현대적이에요. 야마모토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송도 신도시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는 더욱 놀라웠어요. 계획도시답게 정말 질서정연했거든요. 고층 건물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고 공원과 조경이 체계적으로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와, 저기 완전 미래도시 같아요. 한 학생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김민수 씨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송도는 처음부터 국제도시로 계획해서 만든 곳입니다. 외국 기업들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지만 내심 복잡했어요.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거든요. 더 현대적이고 더 체계적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직원이 영어로 능숙하게 응대해 주었어요. 저에게는 영어로, 학생들에게는 일본어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프론트 직원분이 일본어를 되게 잘하네요. 제가 김민수 씨에게 말했더니 이렇게 답하더군요. 한국에서는 일본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특히 관광업계에서는 필수죠. 일본 관광객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의외였어요. 정치적으로는 복잡한 관계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다니요. 호텔 방에서 창밖을 내다보니 인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일본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일상적인 모습이었죠.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든 생각이 있었어요. 아, 내가 한국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몰랐구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막연한 거리감이 과연 현실에 기반한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도 비슷한 생각이었나 봐요. 복도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예상보다 훨씬 긍정적이었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데? 응, 나도 그랬어. 뭔가 더 무서운 곳일 줄 알았는데. 첫날부터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고 있었습니다. 시차 때문인지 새벽 5시에 잠이 깼습니다. 호텔 방에서 뒤척이다가 답답한 마음에 밖으로 나가기로 했어요.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시간이었죠. 호텔 로비를 지나 길거리로 나왔는데 이미 몇몇 가게들이 문을 열고 있었어요. 빵집에서 고소한 냄새가 나고 편의점 불빛이 밝게 켜져 있었습니다. 일본과 비슷한 일상의 풍경이었죠.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을 둘러보는데 멀리서 뭔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어요. 가까이 가보니 고등학생 서너 명이 빗자루와 쓰레기 봉투를 들고 거리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새벽 6시도 안 된 시간에 왜 학생들이 거리 청소를 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처벌을 받아서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물론 한국어는 못하니까 서툰 영어로요. Excuse me. Why are you cleaning here? 한 학생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역시 서툰 영어로요. We live here. This is our neighborhood. So we clean. 저는 잠깐 할 말을 잃었어요. 다른 학생이 보충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Every week. We do this. Not school. Not punishment. We just. How do you say? Volunteer? 자원봉사라는 말이 나오자 더욱 놀랐습니다. 이것이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인 활동이라는 거잖아요. But why? 제가 다시 물었어요. 우리가 사는 동네니까 우리가 청소해요.
한 학생이 한국어로 말한 다음 영어로 번역해 주려 했어요. This is our home. We keep clean our home. 그 순간 뭔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자신들이 사는 동네가 그냥 집이었던 거예요.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요.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꺼내서 그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신기해서였는데 보다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농담하며 웃으면서도 꼼꼼하게 구석구석 치우고 있었거든요. 한 학생이 제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Japanese teacher. Yes. How did you know? Hotel uniform. 그 아이가 제 옷을 가리키며 웃었어요. 그리고는 정말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Welcome to Korea. I hope you like here. 저는 thank you라고 답했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울컥했거든요. 약 3분 정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촬영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있는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기들 할 일을 계속했어요. 마치 이런 일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인 것처럼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제 마음은 정말 복잡했습니다. 영국에서 자랄 때도 일본에서 살면서도 이런 광경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자원봉사 활동은 있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방식은 아니었어요. 호텔 방에 돌아와서 방금 촬영한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화면 속 아이들의 밝은 표정, 서로 주고받는 농담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동네니까 우리가 청소한다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왜 그런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제가 잊고 있던 것, 혹은 잃어버린 것을 본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공동체에 대한 자연스러운 애정,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소박한 용기 같은 것 말이에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2, 3분짜리 영상이 나중에 그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요. 둘째 날 일정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견학이었습니다. 사실 가기 전까지는 좀 걱정이 됐어요. 일본 식민지 시대의 이야기가 나올 텐데 학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형무소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붉은 벽돌로 된 건물들이 당시의 억압적인 분위기를 그대로 전하고 있었습니다. 해설사가 유창한 일본어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곳은 1908년에 지어진 감옥입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곳에서 고통받았죠. 학생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역사책에서 읽던 내용이 실제 공간과 만나니까 훨씬 생생하게 다가왔거든요. 유관순 열사에 대한 설명이 나왔을 때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18세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고문으로 인해 결국 이곳에서 생을 마감했죠. 그 순간 우리 반에서 가장 성실한 학생인 이토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아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다른 학생들도 당황했지만 한둘씩 따라서 머리를 숙였어요. 저도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관람객 중에 있던 한국 고등학생들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일어나세요. 한 학생이 서툰 일본어로 말했어요. 당신들 잘못이 아니에요. 과거 일이잖아요. 다른 아이가 이토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지금이니까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예상했던 건 어색한 분위기나 불편한 침묵이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한국 학생들이 먼저 손을 내밀고 있었어요. 해설사도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젊은 세대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것이 진정한 화해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감옥 독방을 둘러볼 때는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좁은 공간에 혼자 갇혀서 고문을 당했을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국 학생 중 하나가 이런 말을 했어요. 힘들었을 텐데 포기하지 않았네요. 정말 대단해요. 우리 학생인 타나카가 대답했습니다. 저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정말 용감한 분들이었네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두 그룹의 학생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서툰 영어와 한국어, 일본어가 뒤섞였지만 소통이 되고 있었어요. 형무소를 나오면서 한 학생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사과해야 하는 건가요? 저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과보다는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 역사를 알고 그 아픔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과가 아닐까? 그날 저녁 호텔에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꼈어요. 이 아이들이 오늘 무언가 중요한 것을 배웠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 자신도 마찬가지였고요.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면서도 서로를 위로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숙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셋째 날은 경복궁 견학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이었죠. 아침 일찍 한복을 빌려 입고 궁궐로 향했는데 학생들이 정말 신기해했어요. 우와, 생각보다 예쁘네요. 사쿠라가 한복 치마를 돌려보며 감탄했습니다. 경복궁에 들어서니 웅장한 건물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일본의 전통 건축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더 화려하고 역동적인 색감이었죠. 근정전 앞에서 해설을 듣고 있는데 어디서 본 듯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어제 서대문 형무소에서 만났던 한국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어제 그 일본 학생들이다. 한 아이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학생들도 신나서 인사했습니다. 한국 학생들도 한복을 입고 있어서 마치 조선시대로 시간 여행을 온 것 같았어요. 자연스럽게 두 그룹이 합쳐져서 함께 궁궐을 돌아다니게 되었죠.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어색할까봐 걱정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스마트폰 번역 앱도 사용하고 몸짓과 표정으로도 충분히 소통이 되었거든요. 이 건물 이름이 뭐예요? 야마모토가 물었어요. 근정전이에요. 왕이 일하던 곳이에요. 한국 학생이 천천히 발음하며 답했습니다. 킨조텐, 야마모토가 따라했어요. 근정전. 한국 아이들이 웃으며 발음을 교정해줬습니다. 그렇게 서로 단어를 가르쳐주며 웃고 떠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사진도 함께 찍고 전통 과자도 나눠 먹으면서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져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언어가 완벽하게 통하지 않는데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다니요. 한국 학생 중 이름이 지민이라는 아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도 한복 입으니까 정말 예쁘세요. 고마워. 제가 아는 몇 안 되는 한국어로 답했더니 아이들이 박수를 쳤어요. 한국어 잘하세요. 그때 한 학생이 이런 제안을 했어요. 우리 함께 전통놀이 해봐요. 연날리기와 제기차기를 가르쳐주기 시작했는데 이게 정말 재미있었어요. 일본 학생들은 서툴렀지만 열심히 따라했고 한국 학생들은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토가 제기를 연속으로 3번 차는데 성공하자 모두가 환호했어요. 그 순간 지민이가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과거를 잊지 않되 미래는 함께 만들어요. 번역 앱을 통해 전달된 그 말을 듣고 우리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게 해요. 타나카가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궁중 음식을 함께 맛보면서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 학생들이 김치를 소개해주면서 처음에는 매울 수 있어요 라고 걱정해줬는데 의외로 우리 학생들이 잘 먹었어요. 생각보다 맛있어요. 사쿠라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음식도 소개해줬어요. 스마트폰으로 라멘이나 스시 사진을 보여주면서 설명했죠. 한국에도 일본 음식점 많아요. 나중에 함께 가봐요. 한국 학생들이 말했습니다. 오후에 태극기와 일장기를 함께 그려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약간 어색한 분위기였는데 한 한국 학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깃발은 다르지만 우리 마음은 같아요. 그 말에 모든 학생들이 감동받았나 봐요. 서로 그린 그림에 사인을 해주고 연락처도 교환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가르치는 영어보다 훨씬 깊고 의미 있는 소통이 이뤄지고 있었거든요. 언어라는 것이 단순히 문법과 어휘의 조합이 아니라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되자 학생들이 아쉬워했어요. 내일도 만날 수 있을까요? 야마모토가 물었습니다. 우리 내일 명동 가요. 혹시 시간 되면 연락해요. 지민이가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학생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한국 친구들 정말 친절해. 그러게 생각했던 것과 완전 달라. 나도 한국어 배워보고 싶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배운 것은 한국의 역사나 문화가 아니었어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을 열고 소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우정이란 무엇인지를 배운 것 같았습니다. 통역이 없어도 마음은 통한다는 것. 그것이 오늘 가장 큰 수확이었어요. 넷째 날은 자유 시간이었습니다. 명동에서 쇼핑을 하며
한국의 일상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이었죠. 학생들을 몇 개 조로 나누어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했어요. 2시간 후에 명동성당 앞에서 만나자 약속을 정하고 흩어졌습니다. 명동의 활기찬 분위기에 학생들이 신이 났어요. 화장품 가게, 옷가게, 길거리 음식 등 볼거리가 정말 많았거든요. 선생님, 이 떡볶이 정말 맛있어요. 사쿠라가 빨간 소스를 묻히며 말했습니다. 호떡도 드셔보세요. 달콤해요. 가게 아주머니가 서툰 일본어로 권해주셨어요. 저도 하나씩 맛보면서 한국의 길거리 음식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그런데 약속 시간이 되어 성당 앞에 모였는데 한 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루카였어요. 하루카 못 봤어? 제가 다른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화장품 가게에서 헤어졌는데. 타나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핸드폰으로 연락해봤지만 통화가 안 됐어요. 로밍 문제인지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외국에서 학생 한 명을 잃어버린 상황이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근처 화장품 가게 직원이 다가왔어요. 혹시 일본 학생 찾으세요? 네, 맞아요. 아까 울면서 길 잃었다고 하는 학생 봤어요. 지금 우리가 찾고 있어요. 그 직원분이 무전기로 다른 가게들의 연락을 취했습니다. 명동 2번가 쪽에서 일본 학생 한 명 실종됐어요. 혹시 보시면 연락 주세요. 놀랍게도 곧바로 여러 곳에서 답이 왔어요. 여기는 3번가 액세서리샵인데 아직 못 봤어요. 계속 주의해서 볼게요. 카페에서도 찾아보겠습니다. 심지어 길 지나가던 대학생들도 상황을 듣고 함께 찾아주기 시작했어요. 외국에서 온 손님인데 우리가 잘 돌봐야죠. 우리 딸이 일본에 있다면 누군가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한 건지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명동 전체가 마치 하나의 큰 가족처럼 움직였어요. 화장품 가게 직원이 하루카에게 작은 선물도 주었어요. 무서웠죠? 이거 가져가세요. 한국 여행 기념품이에요. 길거리 음식 가게 아저씨도 붕어빵을 건네주셨습니다. 배고프지? 이거 먹어봐. 하루카는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인사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학생들이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진짜 대박이었어. 모르는 사람들이 다 나서서 도와주다니. 일본에서도 이럴까? 글쎄, 물론 도와주긴 하겠지만 이렇게까지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물론 일본도, 영국도 친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것은 차원이 달랐어요. 개인의 친절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가 움직이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날 밤 하루카가 제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 한국 정말 좋아졌어요. 무서운 일이었는데도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경험한 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공동체 정신이었죠. 마지막 날, 정말 특별한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명동에서 만난 대학생 중 한 명인 레이나가 자신의 집에 초대해주겠다고 했거든요. 우리 집에서 한국 가정식을 먹어보세요. 부모님도 일본 학생들 만나보고 싶어 하세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어요. 갑작스럽게 집에 방문하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지 않을까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레이나의 부모님이 정말 환영해 주신다고 하셔서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레이나의 집은 아파트였는데 일본의 주택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것은 비슷했지만 온돌 바닥이 따뜻했고 공간 활용이 효율적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레이나의 어머니가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거실에는 가족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레이나의 어릴 때 사진부터 가족 여행 사진까지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함께 살아요. 레이나가 소개해 주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다가오셔서 학생들의 손을 잡으셨어요. 어머, 정말 예쁘게 생겼네. 우리 손자들 같아. 일본어는 못하셨지만 표정과 몸짓만으로도 정이 느껴졌어요. 주방에서는 이미 많은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 정말 푸짐했어요. 이 많은 음식을 언제 준비하셨어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준비했어요. 일본에서 온 귀한 손님들인데 잘 대접해야죠. 레이나의 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답하셨어요. 식탁에 앉아서 함께 식사하는데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직접 고기를 구워주시고 할머니께서는 계속 반찬을 권하셨습니다.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학생들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금세 편해졌어요. 정말 맛있어요. 사쿠라가 김치찌개를 먹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한국 어머니, 요리 정말 대단해요. 타나카도 감탄했어요. 식사 중에 레이나의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본과 한국이 정치적으로는 복잡하지만 사람 대 사람으로는 다르죠. 우리는 모두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사 후에는 가족 사진을 함께 찍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학생들 하나하나에게 작은 선물도 준비해 주셨어요. 이거 한국 전통 놀이개야. 가져가서 한국 생각나면 봐. 하루카가 선물을 받으며 울먹였어요. 어제 길 잃었을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정말 감사해요. 가족 같아요. 저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따뜻함은 정말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정이었어요. 레이나의 방도 구경시켜줬는데 일본 관련 책들과 CD들이 있었어요. 저 일본 문화 정말 좋아해요. 애니메이션도 보고 J-팝도 들어요. 한국에서도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제가 생각했어요. 집을 떠날 때 모든 가족이 나와서 배웅해 주었습니다. 꼭 다시 와요. 우리 집이 여러분 집이에요. 레이나의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버스에서 학생들이 계속 이야기했어요. 진짜 가족 같았어. 우리 할머니 생각났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어.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경험한 것은 단순한 홈스테이가 아니었어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 그리고 국경을 넘어선 인간적인 정을 느꼈거든요. 나도 이런 집에서 자란 적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따뜻한 가정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저는 계속 한국에서의 경험을 되새겼습니다. 특히 첫날 새벽에 촬영한 3분짜리 영상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 영상을 다시 보면서 편집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거리를 청소하는 모습, 그리고 우리 동네니까 우리가 청소한다던 그 순수한 마음. 그것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영상에 자막을 달면서 제목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했어요. 그들은 왜 새벽에 청소를 했는가, 내가 잊고 있던 교육. 학교 온라인 게시판에 조용히 업로드했습니다. 별다른 설명 없이 그냥 한국 수학여행에서 본 것이라고만 썼어요. 처음에는 조회수가 몇 개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출근하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교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나카무라 선생님이 다가왔어요. 캐롤라인 선생님, 혹시 그 영상 올린 게 맞아요? 네. 왜요? 지금 난리 났어요. 조회수가 10,000명을 넘었고 댓글도 수백 개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컴퓨터를 켰어요. 정말 조회수가 급격히 올라가 있었고 댓글들이 계속 달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네요.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교육받았으면 좋겠어요. 한국 학생들이 이렇게 성숙한 줄 몰랐어요.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반대 의견들도 있었어요. 이건 너무 일방적인 시각 아닌가요? 한국을 미화하는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에 교장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캐롤라인 선생님, 학부모들로부터 전화가 계속 오고 있어요.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죄송합니다. 문제가 될 줄 몰랐어요. 문제가 아니라 관심이 많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조심스럽긴 하네요. 그날 오후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영상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저희도 봤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타나카가 말했습니다. 한국 친구들이 생각났어요. 사쿠라도 말했어요. 선생님,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토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마음이니까. 우리 동네를 내 집처럼 생각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 그때부터 교실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이 스스로 교실 청소를 더 꼼꼼히 하고 학교 주변 쓰레기도 주워 담기 시작했거든요. 다른 교사들의 반응은 엇갈렸어요. 일부는 지지했지만 일부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야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나카무라 선생님은 달랐어요. 저도 영상 보고 많이 생각했어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뭔지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일주일 후 영상 조회수는 10만을 넘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혹시 우리 학교에서도 강연해 주실 수 있나요? 한국 교류 프로그램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한 학부모님의 편지였어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영상을 보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진짜 세계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 영상을 올린 것이 옳은 일이었다고요. 한 달 후 교장 선생님께서 발표하셨습니다. 내년에도 한국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교무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몇몇 선생님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캐롤라인 선생님 덕분에 우리도 많이 배웠어요. 지금도 그 영상을 가끔 봅니다. 그때 그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 그리고 제가 느꼈던 감동. 그것이 정말 교육의 본질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편견을 넘어 진실을 보는 것. 그것이 진짜 교육이라는 것을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캐롤라인이 올린 그 3분짜리 영상은 결국 100만 조회수를 넘어섰고 일본 전역에 작은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여러 학교에서 한국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캐롤라인은 교육부에서 주최하는 국제교류 세미나의 단골 연사가 되었죠. 하지만 그녀가 가장 뿌듯해하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날 함께 여행을 다녀온 학생들이 스스로 청소 동아리를 만든 것이었어요. 매주 토요일 아침 학교 주변을 청소하며 우리 동네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한다는 정신을 실천하고 있었거든요. 타나카는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기로 했고 사쿠라는 국제관계학과에 진학해 한일 관계 개선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루카는 여전히 그때 받은 한국 전통 놀이개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어요. 캐롤라인 자신도 변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매년 개인적으로 한국을 방문해 그때 만났던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요. 레이나 가족과는 진짜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죠. 편견이란 무지에서 나오는 것이고 진실은 직접 경험에서 나온다. 캐롤라인이 강연에서 자주 하는 말입니다. 그 작은 영상 하나가 만들어낸 변화, 그것은 단순히 한국에 대한 인식 개선을 넘어서 서로 다른 문화와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가져왔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편견과 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캐롤라인의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용기 있게 한 걸음 내딛는다면 예상치 못한 아름다운 변화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교육은 교실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것이니까요.